자, 여러분들 혹시 천연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우리 조선에서는 두창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연두 할 때 두고요. 창이라는 게 약간 종기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천연두에 걸리면 막 고름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창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집집마다 막 천연두 한 잔 나오고 그 다음 집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손님이라고 불렀대요. 조선시대 때. 여기도 병마가 손님처럼 찾아온다고 그래서 손님, 그 다음에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호환 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마가 바로 여기는 천연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천연두를 왜 마마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지체 높으신 그 왕의 부인을 중전마마 납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마처럼 손님처럼 지극히 높이 대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이유에서 마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연두가 왜 무섭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기중 감염입니다. 좁은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여기는 호흡기 자체로 감염이 되니까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치사율도 높은 게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고요. 많게는 9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걸리면 죽어요. 설사 나았다 하더라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남는데요.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달분화구 같은,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3살 때 천연두를 앓으셨대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많으세요. 자, 그럼 천연두는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원전, 즉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해요? 잘했어요.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 파라오의 미라를 봤더니 여기는 막 천연두 자국이 있더래요. 와, 이게 3000년도 넘었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천연두를 앓게 된 거는 이제 어떤 경로를 거치냐면 여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아랍, 중동인데 여기는 이제 유럽의 기독교 연합군이 교황을 중심으로 중동을 여러 차례 쳐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기고 내리 7번 깨지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 그래?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 져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때 뭐를 옮아갖고 들어오냐면 천연두에 옮아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는 유럽의 천연두가 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연두의 특징이 뭐냐면 마마라고 표현해보면 한번 마마에 앓잖아요. 그러면은 항체가 생겨.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30%가 죽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천연두균의 그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아메리카로 가는 거지. 왜? 콜럼부스가 여기는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막 남아메리카로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1519년인데 스페인에 코르테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500명 정도를 이끌고 당시 이제 아즈텍 문명, 지금은 이제 멕시코로 쳐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사실상 문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몇백 명 대 수십만이면 당연히 그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3가지예요. 총, 균, 쇠.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칼로 그들은 몽둥이밖에 없었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총을 쏴서 겁을 줬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두에 항체가 없었던 원주민들은 천연두의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즈텍 주민의 4분의 1이 몇 주 만에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야 문명도 그렇고요. 그 페루 아시죠,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의 페루, 그 페루에 잉카 문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잉카 문명도 결국 여기는 천연두, 유럽인들이 가져온 균, 천연두 때문에 전부 다 4분의 3이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 천연두에 몰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조지 3세라는 사람이 천연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축복의 천연두 이렇게 불렀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선 정말 통탄할 일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63년에 프랑스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영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영국인 사령관 중에 이제 제프리 암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천연두를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전염시키는 거예요. 세균전의 시작이다. 천연두 병원에서 쓰던 오염된 담요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줘갖고 천연두를 옮기게 되고 그 암허스트가 한 말은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대륙의 종족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나쁜 망발을 했다. 자, 유럽 말고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천연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보시면
옛날에는 중국인들, 여기 한족들, 요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이에요. 지금은 다 중국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만주족한테는 천연두의 항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만주족 같은 경우는 천연두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여기는 만주족이 만든 나라가 청나라죠. 여기는 청나라가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2번 쳐들어오죠. 역사 잘하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입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의 황제였던 홍타이지가 지금 경기도 광주죠. 남한산성까지 직접 오거든요. 그래갖고 그 40일 넘게 50일 가까이 항전하던 인조를 항복을 받아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뒤도 안 돌아오고 쌩 하고 올라왔대요. 다시 여기는 만주로. 그 이유가 뭘까? 천연두 걸릴까 봐. 그래서 당시 아시아에서도 천연두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선 계속해서 천연두가 그 이후에도 창궐을 했어요. 왕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실래요? 장희빈의 남편 숙종입니다. 조선 19대 임금인데요. 여기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경왕후가 세상에 천연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걸리시고 8일 만에 그만 세상을 뜨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숙종도 천연두에 걸려서 뭉쳐 누웠어요. 당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어디다 물었겠어요? 무당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옷을 다 벗고 한겨울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지극정성 제사를 지내면 숙종의 천연두가 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빌다가 그만 감기를 할지 몸이 쇠약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행히 숙종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 무서운 천연두의 시작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낳게 됐습니다.